머리 쪽 열상, 무릎 통증 뭐 이런 요 정도예요. 현장 확인이 파악하기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차량이 엉키고 해가지고. 자, 그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시간상으로 따지면 한 이틀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역대급 폭설이 내렸습니다. 첫눈인데 말이죠. 무려 40cm의 누적 적설량을 곳곳에서 보인 겁니다. 자, 그럼요. 화면으로 이 눈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주요 지역의 누적 적설량, 그러니까 수치가 좀 높이 나온 곳이에요. 서울의 한강 이남 쪽이 많이 왔는데 특히 관악입니다. 41.2cm입니다. 이게 오늘 오전까지 기준이에요. 물론 서울 지역은 오전이 지나면서 뭐 특보도 풀리고 해서 눈이 더 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 47.5cm, 수원 43cm, 그리고 안양 군포 40cm를 넘어갔고요. 그리고 강원도 평창이 30.3cm. 여기도 굉장한 눈이 폭설이 온 거지만 이번 첫눈의 특징은 강원보다 수도권이 더 많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퇴근길을 포함해서 굉장한 불편, 오늘도 물론 불편 겪으셨죠, 오전에. 어제 굉장한 불편들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좀 정리하고 느긋하게 나오는데 오늘은 지하철도 좀 빨리 타려고 퇴근하자마자 그냥 바로 나온 것 같아요. 보통은 자차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막힐 것 같아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평상시보다 그래도 한 2시간 일찍 출근을 했거든요. 지하철 안 되게 혼잡하고 낑겨서 왔어요. 2대 보냈어요. 15분에서 20분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워낙 많은 눈이 내다 보니까요. 지금 뭐 보통 40cm로 누적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길이 도로나 이런 게 안 보여요, 바닥이. 이런 가운데 이게 어제로 보이는데요. 수원 광교에서 스키를 타고 출근을 하는 모습. 지금 저 동그라미 보입니다. 저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스키를 타고 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요. 스키 타고 출근하는 직장이 수원입니다. 광교라고 지금 알려지는데요. 저분이 흥덕지구까지 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모습이 좀 나온 건데 이분이 전직 스키 선수였다고 하시네요. 지금 저런 상황에서는 버스나 뭐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스키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스키를 타고 출근은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로 눈이 왔다는 거죠. 마치 스키장 같네요, 정말. 아니면 올림픽에 보면 저렇게 스키 종목이 있잖아요. 이 평지를 달리는 마치 그런 모습을 지금 한겨울에 보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제목이 이렇습니다. 스위스 아니라 여기 수원이에요, 지금. 스키 타고 출근하는 K 직장인의 모습이다. 얼마나 많은 눈이 왔는지 정말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사실 눈이 와서 뭐 저런 모습도 있지만 많은 크고 작은 사고가 참 많이 발생을 했어요. 자, 전문가 모시고 좀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함흥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어제 오늘 눈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진짜. 자,
원래요 예보도 상당히 많은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도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도 다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많은 눈이 짧은 기간 내다 보니까 뭐 제설잡으로 감당할 수 없어 방금 봤지만 저렇게 도로에 그냥 눈이 쌓여 있었거든요. 오늘도 출근길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서울 관악에도 뭐 42.2mm 정도 예. 왔었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 지방에 이렇게 이제 11월 달에 예. 이렇게 첫눈이 폭설로 내린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관계 당국이 어느 정도 대비를 했지만 예. 여러 가지 습설이라든가 예. 이런 조건들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광역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버스가 와도 굉장히 늦게 오거나 아니면 제대로 도착을 못 하거나 지금 저렇게 줄을 서는 모습인 거예요. 안 오는 거거든요. 버스가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대체 교통수단 찾고 아주 오전 출근길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가 많이 오늘 들렸습니다. 지금 저런 모습이었어요. 저렇게 길게 줄을 서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어제 오늘 폭설로 인한 사고도 꽤 많았는데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요, 서울 일부 지역에 정전 단수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보면 꽤 많은 가구들이 피해 입었고요. 그리고 평택의 한 골프 연습장은 철제 그물망이 무너진 겁니다. 눈의 무게 때문에. 그리고 부상자 발생을 하고요. 이 사고입니다. 그리고 원주 만종교차로 방금 전에 영상으로도 전해드렸는데 53중, 무려 53중 추돌 사고입니다. 좀 뭐 빙판이 된 거죠. 그리고 부상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한무구 교수님. 이번 내린 눈이 물기를 가득 품은 습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에 습설이 특히나 위험하다 그러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많은 물기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 눈에다 건조하다는 표현 쓰니까 약간 어색하긴 한데 건설이라고 상대적으로 말하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뭐 시청자분들께서 뭐 습설이니 건설이니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예. 알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씁쓸하긴 한데요. 예. 이 습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보통 이제 강수량이 1mm 정도 예. 이렇게 왔을 때 요걸 이제 1cm 가량의 눈으로 왔다라고 산정을 하면 예. 뭐 이런 부분들 갖다 우리가 수상 당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한 150kg 포스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습설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한 300kg 포스 정도 되거든요. 오. 요 기준은 1세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요게 지금 약간 그래픽 화면이 좀 그런데요. 정확하게는 1세제곱미터당 예. 한 300kg 정도 본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물에 해당하는 수상당량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1mm 강수로 1cm 정도 왔을 때를 예. 우리가 수상당량으로 따지면 10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 10이라고 하는 수상당량의 그 10이라고 하는 기준이 지금 말씀드린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습설의 예. 기준값이 되는데요. 이 10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 예. 100제곱미터 약 32평이 조금 예. 30평이 조금 넘는 예. 그 정도 면적의 예컨대 이제 한 50cm 정도. 눈이 쌓였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 40이 넘는 이런 적성량이니까요. 그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약 5톤 가량 그런 하중을 받는다라고 5톤. 예, 그렇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에 비해서 습설이 한 3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아까 보면 평택에서 골프 연습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물망이. 이런 게 무게를 못 견뎌서 곳곳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지.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눈이라는 거죠. 가뜩이나 눈이 오면 피해가 많은데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눈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특히 서울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어요. 눈이 많이 내렸는데 정전 사고가 발생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네, 이 지점이 이제 가장 좀 뼈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예. 이제 정전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들은 이제 가로수라든가 예. 특히 이제 소나무 같은 것들이
눈의 무게를 못 이겨서 쓰러지게 되거든요. 나무가 쓰러지고 꺾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쓰러지고 꺾이는 과정에서 전신주라든가 전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무너뜨리는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정전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뭐 도심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경기도 지역이라든가 예.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굉장히 광역적인 전정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 지역은 특보가 이제 해제가 됐고요. 그러나 길에는 눈이 여전히 쌓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큰 도로는 물론 다 눈이 치웠지만 곳곳에 눈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밤 사이에 기온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미 떨어져 있는 이 눈들 뭔가 얼어붙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실제로 이제 날씨가 이제 더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예. 이렇게 지금 수분 상태로 있던 것들이 이제 얼음으로 변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2차적인 부분, 특히 예. 이제 교통도 더 그 교통 대란이 더 가중이 될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일부 구간은 아예 예. 통제가 되는 이런 구간들도 생길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아까 그 정전 얘기 말씀하시면서 예. 지금 이제 습설 상태로 해서 그 전선 위에 눈들이 쌓여져 있는데 지금 나무나 그런 전선에 보면 눈이 두텁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앉아 네. 있어요, 지금요. 네, 그 해당 부분이 이제 만약에 날씨가 낮아져서 얼게 된다라고 하면 예. 이 전선끼리 붙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제 구조적으로 예. 눈의 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지는 사태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실제로 이제 동파가 되면서 이 엉켜진 전선들이 실제로 끊어지는 이런 현상도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이 그쳤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 거군요. 신경 쓸 게 곳곳에 지금 남아 있고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블랙 아이스입니다. 겨울철에 내린 비나 눈이 녹아서 얇은 빙판으로 변해져 그러나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네. 운전할 때 직접 접촉이 됐을 때야 느끼고 아는 거거든요. 이게 블랙 아이스는요. 평소 도로보다 14배 그리고 보통 눈길보다 6배나 미끄럽답니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요. 지금요. 겨울철에 있을 이 블랙 아이스. 일단 블랙 아이스를 고려해서 지금 안전 운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네, 결국은 이제 블랙 아이스가 형성될 만한 구간들, 예컨대 이제 터널의 진출 입구라든가 예. 교각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일조량이 좀 적게 비치는 이런 그늘진 곳 이런 곳은 반드시 블랙 아이스가 생길 거라는 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운전할 때 터널이 나타납니다. 그럼 터널 진입할 때쯤에는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량을 통과할 때도 여기에 블랙 아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구간을 지날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최대한 속도를 감속해야 되고요. 예. 안전거리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방어 운전을 패턴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어 운전을 못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블랙 아이스를 만났어요. 네네. 차가 이상한 겁니다. 통제가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럴 순간적으로? 때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차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차량 바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했을 때 그리고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서 급제동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핸들을 꺾거나 이러면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핸들을 겁니까? 꺾게 되면 아예 이제 차량이 돈다라고 하죠. 이렇게 스핀을 예. 먹어서 차량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미끄러지는 방향 쪽으로 차축을 유지하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고 가급적이면 엔진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제동을 하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막상 이제 블랙 아이스를 만났을 때 그 짧은 순간에 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단 그렇습니다. 알아두실 거는요.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핸들을 꺾는 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것만큼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질문 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도로뿐만 아니라 보행로에도 사실은 눈이 쌓여 있고 얼음들이 얼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거 낙상 사고 나면은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가장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주머니에 이제 손을 꽂고 보행하시는 거. 이거는 예. 이제 넘어지게 됐을 때 굉장히 크게 다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그런 환경을 안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장갑을 좀 착용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등산화와 같은 좀 접지력이 좋은 예. 이런 신발을 지금과 같은 어떤 대설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편하게 신고 다니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좀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많은 지역에 눈이 그쳤거든요. 이제부터 걱정할 거는요. 도로와 보행로에 쌓여 있는 눈들과 얼음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 외출할 때 길을 걸으시는 분들이요. 오늘 방송 내용 꼭 염두에 두시고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문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